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하는 버스예요. 25인승 버스고 요즘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많이 못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아무 장소나 좀 찍고 편집도 옛날처럼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장소 불문하고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막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자막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또 영상이 많이 길다 보니까. 일단 제가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용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 용돈을 뭐 주기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많이 사주다 보면 아이들의 이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용돈을 주다 보면은 그 전에 아이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 키울 때 장난감 하나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데 이것을 용돈을 주다 보면은 또 그것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아이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이런 걸 사주는 거 같은 경우는 한 6살 정도부터는 슬슬 줄여주셔야 돼요. 아이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조금 절제를 하도록 하고 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100만 원짜리 사주든 200만 원짜리 사주든 한 3, 4일 지나면 흥미를 잃어요. 싸면 쌀수록 뭐 한 15분, 20분 또 좀 비싸다 싶어도 3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장난감은 쌓이긴 쌓이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는 이제 새 거 사주기는 뭐해서 뭐 당근으로 사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살 때도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조금 절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5살 이전에는 아이가 예쁘니까 사줬겠지만은 6살 이후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비싸거나 굳이 필요 없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절제 능력도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5살, 6살부터 용돈 제도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용돈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용돈이라는 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용돈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꽁돈을 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 외에 불로소득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외에 가외로 일한 거 이런 것들을 또 용돈이라 부르기도 하죠. 파트타임 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얻은 것. 뭐 누구를 선행으로 도와줬는데 뭐 그쪽에서 아우 수고했다고 이렇게 돈 주는 것들. 일은 일이지. 일은 일인데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또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통 용돈을 줄 때 주기적으로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준다든지 한 달을 통째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돈을 주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이죠.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받은 거니까. 근데 아이들 인식이 뭐냐면은 불로소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게 본인 그러니까 공짜로 들어오는 월급 개념, 주급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돈 주는 걸 밀렸거나 그러면은 내 돈을 안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용돈을 주실 때 그 돈 외에 추가 돈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이 추가 돈을 주시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더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로소득 외에 본인이 더 추가로 노력한 것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일주일 용돈이 2,000원이다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 2,000원이고 플러스 본인 노력하에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년마다 뭐 1학년이면 1,000원, 2학년이면 2,000원, 뭐 6학년이면 6,000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 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본인 용돈을 관리를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 중학교 되면은 학년당 이렇게 해서 기본 금액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는 뭐 7,000원, 2학년에는 8,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년 레벨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인 불로소득 외에 추가 용돈을 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지급 주기를 1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일주 단위로 할 건지 월 단위로 할 건지, 요거는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부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와 아이들이 용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용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죠. 매번 엄마한테 돈을 달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돈 제도가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용돈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는 의식주죠.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 그 외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 유행을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게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런데 가족이 전체 먹는 거, 뭐 치킨을 먹는다, 이런 거 가족이 전체 먹잖아요. 이런 거는 부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혼자 개인으로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가 꼭 필요한 거 외에, 아이가 뭐 가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방을 사줘야지. 근데 가방 중에 메이커 있는 너무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은 기본급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네 돈으로 해라, 네 용돈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 가방을 사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정해진 거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이들 용돈으로 플러스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남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어머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 사, 대신 네 돈으로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 외에 아이가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요구해서 원해서 하는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용돈으로 아이가 살 수 있게, 대신 기본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 아이가 더 노력을 해서 얻는 이런 거 가지고 사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두 번은 막 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서 사게 돼요. 아,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거 몇 번 즐기기 위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용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 PC방 가는 걸 싫어해. 그러면은 아이가 용돈 모아서 PC방 갈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친구들한테 막 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야 돼요. 너 혼자 먹는 거 더치페이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네가 다른 애들을 사주기 위해서 막 쓴다, 이거는 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절. 그거 외에도 너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못 사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아이들이 용돈이 작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사더라도 나중에는 생각해서 사게 돼요. 본인이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기본으로 잡는 것보다는 뭐 사정에 따라서 어디 놀러 가거나 이랬으면은 어머님이 원하는 걸 못 하게 되면 용돈 양이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고 싶은 거 있어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용돈의 출납은 용돈 기입장을 써서 그날 저녁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고, 잘못 쓴 부분이나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용돈 기입장을 쓰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서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지만은 자주 하다 보면은 돈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추가 용돈의 예시 항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학년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 방이 있거나 아니면 공공 여러 사람들이 쓰는 장소, 또 아이가 자기가 놀던 곳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그래서 방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저녁 9시에 뭐 고정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이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이들 기준으로 깨끗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해주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부터 여기는 이렇게 좀 해주면은 용돈을 줄 거야.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너가 했으니까 지금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요거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 청소나 또 어머니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했을 때 용돈을 저녁에 토탈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빨래 같은 거 할 때 뭐 벗을 거 있으면은 다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다든지, 또 빨래를 했으면은 빨래를
널거나 또 갰을 때, 또 빨래를 개고 나서 엄마는 엄마 거에다가 놓고 자기 건 자기 거에 놓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아이를 돈을 주고요. 또 식사 전, 식사할 때 되면 애들이 뭐 딴 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식사 예절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사 전에 이게 식탁 세팅 해주는 거 간단해요. 근데 그거 간단한 거조차 아이들 식사 예절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에 숟가락 이런 거 놓고 각자 밥그릇 놓고 이런 거 기본 세팅만 해줘도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고요. 또 저녁에 아빠가 일 갔다 와거나 또 엄마가 일 갔다 왔을 때 이제 각자 또 안마를 한 10분씩 해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보상으로 해주는 거고, 또 그날 숙제 검사를 해서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은 또 숙제 완료한 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학습 습관 들이는 거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애들이 나중 되면은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아이들 습관화 돼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거 대신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예습과 복습이에요. 이게 기본 학습 습관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데, 다음날 할 거를 예습을 하고 그날 한 거를 복습을 해서 문제집을 다 완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용돈을 주는 거고, 그래서 금액은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개당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해주셔도 하루에 최고 많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한 2,000원 가량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한 5개 정도, 그래서 5개를 계속 변경을 시켜 주시면 좋고요. 뭐 더 많은 거를 아이를 요구를 하고 집에 조금 돈이 좀 있다 싶으시면은 항목을 더 늘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학습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용돈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아이들이 돈을 쓰는데 1만 원 이상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부모랑 상의를 해서 나 용돈 쓸 건데 10,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생신 선물을 하는데 나 뭐 하는 게 좋겠어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엄마랑 상의를 하면 안 되잖아. 뭐 이제 반대로 해야지. 엄마 생신 선물을 할 거야, 근데 엄마 몰래 아빠랑 상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빠가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아빠도 생신 선물을 하는데 엄마랑 상의를 한다 하면은 또 아이가 뭐 한 3만 원을 모아놨는데 아빠 거를 5만 원 주고 해주고 싶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보태줄 수가 있는 거지. 또 아이가 어떤 가방을 사고 싶거나 또 어떤 걸 사고 싶은데 돈이 약간 부족해, 한 10% 정도 부족한 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조금 보태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10,000원이 넘는 것들은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또 오늘은 무슨 파티를 해, 애들 사주고 싶어,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건 해주지 마. 또 아니면은 그래 오늘은 기분상이다 한번 애들 해주고, 대신 해준 것만큼 네가 돈이 나가니까 잘 생각을 해라. 또 이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했던 거를 해서 또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가 좋으냐,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이유부터가 좋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6살부터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카드로 쓰는 것보다 현찰로 쓰고,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현찰로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아이보로 계산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현찰로 주고 계산해서 바꿔오고, 초등학생부터는 혼자 잠깐 나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엄마가 10,000원짜리 주고 뭐 좀 사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0,000원을 주고 아니면 5,000원을 주고 네가 살 수 있을 만큼 네가 원하는 거를 5,000원어치를 사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자가 1,500원 정도 하는구나, 또 뭐는 얼마 정도 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생기고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요만큼이구나, 이런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돈 제도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6살 정도, 제일 좋은 게 이제 7살에서 한 1년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용돈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이유가 이 돈에 대한 개념과 수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좌뇌가 성장을 하고 두정엽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부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초등학교 약 1학년 정도, 약 8세 이후, 그때부터 보통 가능해요. 그 전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런 돈 개념, 수 개념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상한 선입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두정엽이 발달하고 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기본적인 연산이 되고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상대방에 대한 말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을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전에는 준비 작업을 해주시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들 현찰을 가지고 가게에서 장을 보게 한다든지, 필요한 만큼 사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개념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현금에 대한 인식과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건 돈에 대한 개념과 돈에 대한 씀씀이, 또 돈을 모아놨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돈을 모으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돈을 받자마자 펑펑 쓰는 아이들도 있고, 또 계획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사이에요. 이때 돼 있지 않는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배우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야, 너 돈 좀 계획적으로 써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어떻게 엄마가 경제관념을 아이한테 심어줬냐에 따라서 그게 아이한테 평생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 용돈 관리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좋은 시점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해주시고, 용돈 기입장 양성하시고, 용돈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현찰 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랑 장보러 갔을 때 이 돈에 대한 이 거스름돈 받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용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해 주시고, 또 용돈 제도가 들어갔으면은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 마시고, 또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거랑 아이들의 여가 생활이나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더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6세 이후부터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설날 때 그 세뱃돈 이렇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뺏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통장에다가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쓸 수는 없고 진짜 그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설날 때 세뱃돈으로 받은 거를 엄마가 뺏으면은 그게 아이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린이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용돈에 관련된 거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는 자동 출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린이 통장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진짜 급할 때 아이가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그래서 설날 때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 뭐 생신 선물이나 아버지 생신 선물,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할 때 돈이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좀 빼서 메꿔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는 없고 돈이 진짜 부족할 때 채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용돈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용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데서 영상 찍기는 좀 처음이라 하여튼 뭐 영상 찍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전하고자 싶은 내용 있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뭐 또 전할 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거는 제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번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